오틀리 놓치지 않을 거야. 네, 안녕하세요. 박인영입니다. 라떼 많이 좋아하시죠? 전 세계적으로 음료 판매 1위가 라떼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종종 대체 우유를 많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런 우유 선택지가 넓어지고 대체 우유가 많이 들어오는 만큼 대체 우유로 에스프레소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 세 가지 정도, 세네 가지 정도 레시피를 가지고 각각의 장단점을 서로 알아보면서 에스프레소 세팅을 잡을 건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체 우유 관계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방판맨을 게스트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방판맨님. 안녕하십니까. 네. 방판맨 최승호라고 합니다. 유난히 주접을 떴는데요. 소개를 한 번만 더 제대로 해주시죠. 예, 저는 오틀리 아시아 퍼시픽 소속에 있고 현재 이제 바리스타 마켓 디벨로퍼라고 하는 보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스타 최승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틀리라고 하는 브랜드는 대체 우유 중 요즘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제 귀리 우유 브랜드입니다. 우리 방판맨님과 함께 제가 알려드리는 에스프레소 그 레시피를 직접 오틀리 우유로 만들어 먹어보면서 신랄한 그래? 네,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은 음료를 만들어 가보시죠. 자, 오늘 오틀리 라떼를 만들 머신은 두 기종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유명하죠. 네, 빅토리아 아르두이노의 최상위 모델 블랙 이글 매버릭 3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르두이노의 최신 모델이죠. 가심비 끝판왕, 네, 이글 템포입니다. 이 두 가지 머신을 사용해서 제가 오틀리로 다양한 라떼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추출을 해볼 건데요. 여름이니까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오틀리 라떼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팁인데, 오틀리 사용할 때 항상 아래위로 한번 흔들어서 꼭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위쪽에 있는 부분은 되게 맹하거든요. 팁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스켓은 IMS 28.5예요 28.5로 사용해 볼게요. 도징은 20g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세팅해 놓은 물 온도는 86.3도고요. 저희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된 온도는 실제 온도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목적한 온도는 한 92도 정도예요. 17초에 47g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이 추출 시간은 각각 그 로스팅된 원두마다 다르니까 제가 쓰는 원두는 제가 로스팅한 블랙 슈가라고 하는 원두인데, 이거는 이제 1차 크랙에서 2차 크랙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볶음도가 있는 커피가 오틀리랑 만났을 때 훨씬 더 고소한 풍미를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 슈가라고 하는 원두를 사용했고, 제가 볶은 커피들은 좀 추출 시간이 좀 짧아요. 그 성분을 뽑아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콩에 맞춰서 추출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레시피일 거예요. 47g을 다 뽑지 않고 한 30g 정도만 중간에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후반부에 있는 단맛은 우유가 이제 채워주기 때문에 라떼를 만들 때 이렇게 많이 만들거든요. 물론 에스프레소로 먹으면 좀 진해요. 먹기 조금 힘든데, 이게 라떼로 먹었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커피, 그 다음에 우유 이렇게 이어지는 그 맛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맛이 좀 더 농밀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20g을 담고 그냥 본인이 세팅한
에스프레소 추출 그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12초에 31g 나왔거든요. 아까 전에 17초에 47g 나왔던 걸 그냥 중간에 자른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대회에서 썼던 건데 이 접촉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두 입자에서 수용성 향미 성분을 뽑아내는데 물 10ml를 가지고 쓸어내리든 100ml를 가지고 쓸어내리든 그 입자가 원하는 접촉 시간이 되지 않으면 성분이 추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많은 물을 쓸어내린다고 하더라도 물과 입자가 만나는 시간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17초라는 거죠. 그래서 이 17초를 지켜주기만 하면은 더 적은 양의 물로 수용성 성분을 다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커피처럼 일부러 수분량을 줄여서 향미를 좀 손실시키지 않더라도 더 농밀하고 풍부한 향미를 내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지난 KMBC 대회에서 썼던 이 저항값과 접촉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이걸 응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응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편한 도징량을 늘리면 돼요. 내가 20g으로 세팅을 잡았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한번 4g만 한번 늘려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추출 시간이죠. 자, 지금 17초에 30g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세 잔의 음료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는 단순히 이제 도징량만 늘려서 라떼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성분이 다 나왔지만 도징량으로 접촉 시간을 일부러 늘려준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먹어도 굉장히 농밀하고 풍부한 그런 향미를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얘를 디테일하게 잡고 싶다, 설정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디스트리뷰터를 활용해요. 이 에스프레소를 먹어보면은 도징을 많이 올려야만 맛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를 먹어보면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22.5g이었을 때가 맛이 가장 좋았거든요. 뭉침 없이 잘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부족한 저항값은 이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전체 추출 시간 17초를 맞춰가지고 28에서 30 사이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잔을 만들어 봤고 우리 이제 방판매를 모셔서 한번 어떤 맛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살짝 녹긴 했는데 자, 첫 번째 걸 한번 드셔보시죠. 아유,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확실히 오트릴리 라떼가 좀 고소한 느낌은 제일 잘 살리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오트밀 좀 드십니까? 저희는 오트릴리를 예전부터 써왔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네. 입사하기 전부터.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우유를 잘 못 먹어요. 간헐적 유당 불내증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트릴리를 종종 먹습니다. 먹어보면 굉장히 커피 느낌이 강해요. 커피가 딱 들어간 느낌이 강하고 그 커피의 쌉싸름한 느낌, 진한 느낌. 근데 살짝 물맛 그리고 이 쌉싸름 맛이 살짝 튀어요. 얘는
일반적인 추출이죠. 그러니까 20g 담아서 17초에 47뽑은 애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드셔보시죠.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뒤에 애프터가 꾸준하게 가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너무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수용성 성분을 다 추출해야만 향미가 풍부하고 애프터까지 쭉 풍미가 이어져요. 그럼 얘는 중간에 자른 거잖아요. 두 번째 추출은 똑같은 추출에서 단지 중간에 28에서 30 정도 사이에 추출을 끄는 애죠. 얘를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기법이긴 한데 이거는 애프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카페에서 활용하고 있는 레시피. 꽤 많은 바리스타들이 조금 더 깔끔한 라떼를 만들기 위해 이런 방법을 많이 쓰죠. 뒤에 맛이 진짜 깔끔하다. 그죠?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약간 첫 맛에 커피, 그다음에 오틀리 우유, 깔끔. 요렇게 느낌이 달라요. 네, 약간 애프터 테이스트가 풍미가 아까처럼 커피 향이 후악 나는 이렇게 풍부하게 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것도 매력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데 약간 아쉽죠. 특히 그러니까. 이게 이거만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첫 번째 거를 또 먹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애프터 테이스트 느꼈었을 때 느껴지는 좋은 여운이 향미들이 남아야. 이 친구에서는 이제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은 좀 아쉽네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수용성 성분을 다 추출하면서도 그러니까 풍미를 다 가지면서도 또 전체 추출량을 적게 만드는 이런 그 기법을 생각해내게 된 건데 되게 단순해요. 그냥 분쇄도는 똑같이 놔두고 도직량만 늘려가지고 전체 추출 시간, 수용성 성분이 다 녹아 나올 수 있는 추출 시간을 맞춰준 겁니다. 추출량은 두 번째랑 똑같고요. 수출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됐던 레시피거든요. 오, 약간 소름 돋는다. 물맛도 안 느껴지고 커피 풍미도 되게 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레시피에서의 장점을 얘는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대로. 맞죠, 맞죠. 오. 자꾸 손이 가네. 근데 이제 이 추출의 단점이 뭐냐면 도직량으로만 저항값을 만들어서 추출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자칫 도직량이 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적정 도직량의 디스트리뷰터를 같이 써서 저항값을 함께 높여주는 거죠. 그럼 얘는 24g이었지만 얘는 22.5g이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디스트리뷰터로 똑같은 시간을 맞춰줬어요. 저는 여기서 세 번째 컵에서 살짝 커피 맛이 좀 강했거든요, 우유보다. 그래서 이 라떼가 우유랑 커피의 이 강도의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좀 더 부드럽죠. 와, 확실히 이 친구는 맨 마지막 이 레시피는 커피하고 오틀리가 따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컵에서 커피 악센트가 좀 강조됐다면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잘 어우러지니까 하나같이 딱 느껴지잖아요. 오, 요거는 그냥 애초에 두 가지 재료가 뭉쳐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나온 것 같은.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저 라떼에서. 잘했습니까? 커피랑 우유가 하나 된 느낌. 이 표현이 라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지. 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레시피를 알려드려 봤는데요. 각자 매장 상황에 따라서 본인 매장의 그런 상황에 맞게 한번 응용해 보셔서 좀 더 맛있는 오틀리 라떼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레시피를 사용한 오틀리 라떼를 먹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오틀리 우유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어서 우리 방판맨 최승호님과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이제 Q&A 시간을 우리 방판맨과 최승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오틀리 중배전엔 잘 안 어울리나요? 산미 있는 원두랑은 안 어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할까요? 일단 오틀리 귀리의 고소함이 메인 그런 플레이버이기 때문에 조금 볶음도가 약하면은 혹은 섬세한 그런 향을 갖고 있거나 엔자이매틱 계열 뭐 이런 향들은 다 묻혀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 너티 초콜릿이라고 하긴 그렇고 고소함이랑 약간 그런 달짝지근한 느낌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사용했던 원두도 이제 제가 생산하는 블렌드 중에 블랙슈가라고 이제 산미도 어느 정도 있지만 캐러멜라이징된 단맛도 굉장히 진하게 있는 그런 원두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볶음도가 필요하다. 볶음도가 좀 필요하다. 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일단 에스프레소가 맛이 있어야 돼요. 맛있는 에스프레소하고 잘 어울립니다. 이게 사실 중배전하고 산미 있는 그런 부분하고의 어떤 차별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오틀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뭐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향미를 이제 음료를 통해서 잘 전달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 원재료가 굉장히 좀 맛이 부실하면 그런 맛들도 잘 전달해주기 때문에 에스프레소가 산미가 있으면서도 되게 맛있는 에스프레소라고 한다면 오틀리하고 굉장히 또 잘 어울릴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매장에서 뭔가 라떼를 먹었을 때는 산미 있는 에스프레소와 오틀리 조합을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면 산미 있는 에스프레소가 가지고 있는 약간 이제 애프터에서 느껴지는 조금 이제 바디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오틀리가 잘 채워주면서 밸런스 있는 저는 커피로 다가와가지고 아, 네, 이래서 바리스타 아닌 사람들이랑 대화하기가 그러니까 네. 그 생두 본연의 향을 추구하는 그런 커피. 그러니까 이 커피는 그런 커피가 아니에요. 그 캐러멜라이징이 어느 정도 향을 다 덮은 상태인데 이제 그런 커피들에서도 그 정도 안에서도 산미는 나오거든요. 산미가 이제 그런 유제품들 어떤 유제품들이랑 어우러져도 감칠맛을 내요. 그래서 산미가 어느 정도 있는 건 좋으나 내가 커피의 향을 우유에서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 일반 우유도 풀밀크는 힘들고 마찬가지로 오트도 이제 귀리의 그 고소한 느낌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굳이다. 굳이다. 아니 뭐 개인적인 성향으로서는 네네네. 일반 우유와는 다르게 스팀이 잘 안 되는 느낌인데 팁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끔 라떼 아트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일반 우유로 저희가 나가는 것처럼 했을 때 조금 번지는 느낌이 있는데 우유 온도를 조금만 더 높게 스팀을 하니까 그냥 일반 우유처럼 거의 라떼 아트가 되더라고요. 그럼 조금 평상시 우유로 만들었을 때보다 살짝 온도를 높이는 네, 게 일종의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네요. 팁이죠. 오트 라떼 진짜 소화가 잘 되나요? 뭐 근데 이제 귀리가 이제 슈퍼푸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식이섬유 덕분인데 그 식이섬유는 확실히 더 포만감을 더 오래 느낀다고 해야 될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식이섬유가 아무래도 이제 빨리 소화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이제 뭐 같은 어떤 음료를 먹었어도 그 포만감이 오래 가면서 좀 편안함을 준다라고 하는 느낌으로서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유에 비해서 유당이 들어가 있지가 않으니까 이제 유당이 몸에 들어왔었을 때 속이 불편하셨다면 귀리 음료로 드셨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커피 업계에서 이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전날 회식해서 술 많이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배앓이를 하거나 속이 불편했었을 때 오틀리가 굉장히 좋은 해장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뭐 저도 어떤 성분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아침에 해장은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트 밀크가 이제 어떤 소화 관련된 이슈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유당 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충분히 드셔도 되고 그거는 제가 증명합니다. 오틀리도 종류가 다양한데 커피 메뉴로 추천하는 오틀리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아까 이제 레시피 쭉 잡아주시고 음료로서 사용해주신 것도 그렇고 강도련님께서 매장에서 직접 사용하시고 계신 것도 지금 앞에 보이는 회색깔로 된 바리스타 에디션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틀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당연히 이제 다른 뭐 오리지널 제품이라든지 뭐 초코 제품이라든지 다른 제품들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매장에서 거의 사용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료로서는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우유 대신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리스타 에디션이 있고 티마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밀크티 티 종류나 혹은 시그니처 음료를 만들었었을 때에 활용되는 제품이에요. 차이점은 조금은 더 꾸덕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물성 기름을 더 넣어가지고 한 2배 정도? 완전 이제 크림만큼 재질은 아닌데 약간 일반 우유랑 크림이랑 한 중간 정도 상태? 가격은 똑같나요? 조금 더 아우. 요즘 많은 오트 밀크 라인 중 소비자가 오틀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거 되게 촌철살인의 질문인데 좋은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왜 오틀리를 써야 되죠? 일단 오틀리가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 나름대로 자부심이기도 하고 제가 오틀리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것도 이 회사는 바리스타와의 어떤 교류, 협업, 바리스타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방향성 세상을요? 네, 세상을. 진짜로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장황해지는데 네. 음료로서의 장점을 말해요. 음료로서요? 네. 음료로서 차이점. 귀리 음료를 맨 처음에 발명한 회사입니다. 오, 진짜? 네네네. 오. 물론 뭐 가정에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문화는 있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그거를 정말로 패키징화해서 브랜드화해서 정말 처음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틀리를 만든 창업주죠. 창업주의 이 대학교 교수님이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학계에 보고한 사람이에요. 63년도에 최초로.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걸 알린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그러면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이렇게나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유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유를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음료를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귀리가 제일 괜찮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제자가 물려받아서 오틀리가 탄생했답니다. 처음 만들었다. 맞아요. 원조다. 원조 원조입니다. 할매국밥 이런 거. 원조. 이 정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오틀리 먹어보면은 이 귀리 고소한 맛이 엄청 강하고 은근히 단맛이 없어요. 베리에이션 만들 때 시럽 한 펌프, 2펌프만 넣어도 혹은 뭐 머스크바드 같은 거만 조금 넣어도 굉장히 맛이 달라지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머스크바드.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 콘텐츠를 기획한 이유가 저희 빅토리아 아르두이노가 활동하는데 기조가 있는 이제 열정 있는 바리스타들을 지원한다라는 하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대회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정확한 그런 계획이나 방향은 추후적으로 확정이 될 거지만 어쨌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 아르두이노 머신을 쓰고 있는 업체들 중에 몇몇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오틀리 라떼를 드시면 드신 잔 수마다 카운팅을 해서 저희 동현테크에서 일정 금액씩 계속 적립해서 열정 있는 바리스타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제 해보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너무나 업계에서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이제 오틀리 쪽과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물량을 좀 지원 드려가지고 그 지원금 모금 활동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이렇게 스포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업계에 많은 이제 열정 있는 바리스타 분들에게 조금 더 좀 재밌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